도자기라는 말, 도기와 자기 두 단어가 합쳐진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걸까요? 우리는 흔히 단단하고 하얀 그릇을 보면 자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구분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동양에서는 서양처럼 숫자로 명확히 나눈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양에서 도기와 자기를 가르는 기준은 경험이었습니다. 자기는 태토가 치밀하고 가볍게 두드리면 맑은 쇳소리가 나며 유약의 색이 고르고 안정적이라고 설명됩니다. 이 모든 특징의 핵심에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료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다뤘는가입니다.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흙부터 다릅니다. 자연에서 채굴한 백자흙에는 철분과 모래, 자갈 같은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이를 잘게 부순 뒤 물에 풀어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을 수비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칠수록 흙은 더 곱고 단단해지고 그 결과 맑은 소리와 치밀한 질감의 자기가 탄생합니다. 반면 서양은 전혀 다른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굽는 온도는 몇 도인지, 몇 번 구웠는지, 유약의 사용 여부, 원료의 강도, 태토의 색이 백색인지 아닌지 같은 과학적 수치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려 청자와 분청사기를 우리는 당연히 자기라고 부르지만 서양의 기준으로 보면 자기가 아닙니다. 굽는 온도가 1300도 이하이고 태토가 순백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백자와 분청사기를 자기로 부르며 도기는 상대적으로 거칠고 완성도가 낮은 분청사기나 옹기, 토기류를 가리킨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기는 무엇일까요? 사기는 백자보다 백색도가 떨어지고 표면이 거친, 말하자면 조질 백자에 가까운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문헌에서는 자기와 사기가 섞여 사용되기도 했는데 이것만 보아도 당시에도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초기에 자기와 사기를 구분해 인식했다는 사실 자체는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결국 도기와 자기를 가르는 기준은 흙의 성질만이 아니라 어떤 문화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그릇이라도 동양에서는 자기, 서양에서는 도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도자기는 문화의 기준이 담긴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유산과 역사 전문 채널 푸르메였습니다.